자, 70조 노종 불능용 공자 하니. 그래서 노나라에 쓰는 마칠종이 마침내 이런 뜻으로 왔어요. 마칠종에서 종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노나라에 쓰는 마침내 공자를 쓰지 않았다. 등용하지 않았다. 쓸 용자는 등용 뜻입니다. 그래서 노나라에서는 마칠종 마침내 공자를 등용, 쓸 용은 등용하지 않았다. 자, 공자 역불구사. 그래서 공자 역시 노나라에서 등용하지도 않았지만 공자 역시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자, 또 역자 아니 불이죠. 않았다 이거잖아. 또 않았다. 뭐를? 벼슬을 구하는 거. 그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말이 자, 역 또한 또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벼슬사 먼저 오고 아니 불자가 않았다. 이게 맨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러는데 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는 또 뜻만 생각해 보세요. 또 않았다. 구하지 벼슬을 이렇게 되잖아요. 요걸 우리식으로 싹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매끄럽게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외워버리든지 아니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식이었어요. 이 문장 전체가 이렇게 통째로 막 이렇게 맨날 외우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자연히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또한 않았다, 구할구, 벼슬사 이러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히 생각하면은요, 이제 뜻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벼슬사자는 보세요. 얘만 있으면 선비사자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사람인이 오니까 섬길사도 되고요. 이 뜻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비를 섬긴다. 자, 사람들이 선비에게 벼슬을 맡긴다. 그래서 벼슬사도 되고요. 섬길사자도 됩니다. 자, 이에 내자이죠. 그래서 이에이죠. 자, 위에서 노나라에서는 공자에게 등용시키지도 않았고 공자 역시 벼슬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에 내가 왔죠. 이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뜻으로 이에 별서자입니다. 별서자는 옆에 있는 게 얘가 칠복인데요. 얘는 이렇게도 와도 되고요. 이렇게 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거 얘는요. 나야나 하는 나여자예요. 우리 나여자는 이것도 나여자라고 그랬죠. 이것도 나여자이고 글자는 다르지만 뜻과 음은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야 하는 나여자가 되는 거죠. 내가 치고 펼친다. 그래서 펼서가 되었어요. 서술한다, 펼친다. 그래서 펼서자가 되었죠. 글서 전할 전자이죠. 그래서 서전가 예기를 말하는 거죠. 예도 예자, 기록할 기. 그래서 벼슬을 주지도 않고 나는 또한 벼슬을 구하지도 않았어. 그러므로 이에 서정과 예기를 서술하였다. 이런 뜻에서 펼쳤다 해도 되고요. 서술하였다 또는 지었다 이래도 되겠죠. 자, 산시정악이라고 그래서 산자는요 깎을 산자가 되는데 얘만 있으면 책책 앞에 있는 것만 오면은 책자이죠. 책할 때 그 책 우리 한글의 책 이럴 때 책자이죠. 자, 이렇게 책자인데 요거는 칼도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칼도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세우고 있는 칼이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칼이라면은 그래서 얘가 칼도가 왔으니까 칼도가 오면은 칼과
보이죠? 그래서 얘 책을 칼로 깎을 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깎을 산 신시자이죠. 자, 그리고 발정 소리 그래서 시를 깎았다 이 소리는 3천여 편의 시가 있었잖아요. 약 3천여 편의 시가 있는 것을 약 이거 10분의 1로 300으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가려내고 좋은 거 가려내서 300편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깎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좋은 거 이거 뽑아내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시를 깎고 이 소리는 3천여 편의 시 중에서 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 후세 사람들에게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골라내었다 이거죠. 그리고 음악을 바르게 하였다. 정악이라는 것은 자, 우리 소곡이라고 그래서 순임금에 지은 음악을 소곡이라고 부르죠. 그러는 거나 궁중음악이나 이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음악을 바르게 음란한 음악을 나라를 망치는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음란한 음악 요새는 나라라는 말만 나와도 제가 목이 왜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나요? 지금 작금의 상황이 저는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러니까 나라 그냥 잊고 있다가 나라라는 말만 나오면은 목이 꽉꽉 막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게 그냥 잘 풀어나가서 우리 국격이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참 창피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죠. 왜 또 그래서 이 나라의 후손들에게나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그 음란해지는 음악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지난주였나 월요일 날이었나 무슨 날 화요일이었나 정동원이가 그 여백을 부르는데 어제 언니들하고 사우나 가가지고 나 요새 허공에 완전히 뻥 갔잖아 이랬더니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조용필이 노래 허공 엄청 좋죠 이래. 그래서 뭔 조용필이 말고요 정동원이요 그랬더니 조용필이죠 막 이러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됐는데 이래서 내가 잘못하는 걸 모르는구나. 저 사람 왜 저래? 허공이 왜 조용필 노래인데 난데없는 조용필을 내세우지? 막 이러는데 또 있잖아요. 제가 충격 먹었는데 부동산에를 갔는데 부동산에 그 여자도 한 50대 후반 60 좀 가까이 돼 보이는 여자가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르신. 아니 제가 비록 어르신 카드는 쓰고 있지만 어르신 하는데요 망치로 두들겨 맞은 기분이에요. 근데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있잖아요. 이제 어떤 때는 안 비켜주고 막 내가 앉을 자리인데 지가 와서 막 안고 이래도 나쁜 놈 하면서도 그렇게 속상하지거나 이상하진 않았는데 전철에서 한 40대 보이는 나이가 제가 아마 그날은 엄청 피곤하기도 해서 피곤해 보였나 봐요. 얼굴에서부터. 그랬는지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는데 이게 엄청 감사는 했어요. 정말 지쳐갖고 거기 앉고 싶어 바닥이라도 주저앉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하면서 엉덩이는 가는 거야. 그래서 앉기는 했는데 내가 어르신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상대편한테 보인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또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또 나왔어요. 자, 뭐 때문에 나왔는지 다른 얘기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고 이제
숟가락 놓을 때가 됐죠. 제가 이제 자꾸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음악을 바르게 해서 후손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지 되는데, 그 음란한 음악을 들으면은 사람이 점점 음란함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좋은 바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코로나 때 트롯 무슨 아이들 영웅이하고 동원이하고 나오는 애들이 걔네들이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인기를 못 끌죠. 그때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운인 거예요. 얘네들이 운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얘네들 운도 더 많이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이 말 무슨 뜻인지? 네. 운칠기삼, 운이 7이고 제주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하듯이 그 아이들도 진짜 운이 그때를 코로나여갖고 밖에도 못 나가고 전부 답답하던 상황이었잖아요. 요런 때에 나와서 근데 걔들이 이쁘긴 또 했어 전부 다. 그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여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날 여백이란 노래 처음 들었어요. 그날 처음 들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음악 같은 거를 별로 안 듣고 텔레비도 안 보고 이러던 때여서 저는 그런 계속 학교는 코로나가 되면서도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하는지 조선 TV 자체를 보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몰랐어. 그런 프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는데 지난 한두 주 전인가 그거 방송에서 그 14살 목소리로 해야지 돼. 여백이었나? 여백은 허공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여백은 그 14살의 그 아이 목소리로 해야지 걔가 지금 목소리로 하는 거 영웅이하고 에녹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호소력이 감동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14살짜리 이 아이가 하는 게 호소력이 엄청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 듣는데 전화기 충전은 잘하고 살면서 내 삶의 충전은 못하고 사네. 이 소리에 그냥 완전히 그냥 뿅 가가지고 그래서 어제 사우나 가가지고 그거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호공 아니고 참 여백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언니 하나가 또 여자는 생각이 안 나서 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백 이랬어요.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어르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80으로 보여.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그랬더니 그 사람 어르신이라 나보고 어르신이라 그 여백을 허공이라 했다 이거야. 그러더라고. 어르신 이제 장난삼아서 어르신 하는데 쥐는 한 80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언니는 몇 살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학년이야? 했더니 7학년 4반이래. 그래서 내가 언니 그렇구나. 나는 7학년 1반인데 이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보인다 이게 아니라 그 옆에 언니들은 77이잖아요. 우리 오남매 그 우순이 언니는 당연히 안 갔고 이 언니 안 왔죠 오늘. 그러니까 이 언니는 당연히 안 갔고 여자들 4명이서 갔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언니들은 77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학년 7반이야. 그 언니들이 그러니까 그 언니들 보고는 그렇게 안 보여 그러는데 나보고는 내가 7 하나라고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들어 보인다 이. 그날랑 같이 진짜 왜 이제는 근데 우리 그래서 어디 가서 어르신 하지 마세요. 그 어르신 듣는 어르신 엄청 기분 나빠.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그죠? 어르신 하지 말아요. 양말이
저기 성희 씨하고 선희 씨하고 어르신 하지 마. 나이 좀 들어 보인다고 어르신 하잖아. 그래서 이 음악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진짜 음악을 바르게 한다 하니까 동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래서 이 진짜 음악은 그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보는 이런 음악이니까 음악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음란한 음악을 자꾸 연주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여서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자, 차례 서자입니다. 우리 질서 할 때. 차례질 차례서 질서 할 때 차례 서자이죠. 바꿀 역자이죠. 자, 바꿀 역도 되고 시월 이도 이습 난이도 이러죠. 원래 수능 난이도가 어땠나 뭐 이럴 때 난이도 할 때 어려울 난자는 20명 가운데 지아비가. 자, 이거 왜 이러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20명 가운데 지압이라고 했나 하면은 이거 어디에서 보고 가운데 중이 요거는 20입 요거는 20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을 나타내는 거야. 요거 10이 두 개 이어져 있어서 20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입이고요. 그리고 요게 밑에 있는 거, 요거는 가운데 중 요거 나누기 해부를 해보면은. 그리고 또 밑에 거는 지압이 부잖아요. 그런데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쓸 때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놓고, 이거는 사람 인자를 한 번에 이렇게 하지만, 그럼 요 속에는 가운데 중과 지압이가 들어있으니까, 20명 가운데 지압이가, 그리고는 옆에 세 출자가 오는데, 세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울 난이 되고요. 자, 쉬울 이자는 보시면은 우리 난이도 이래서 쉬울 이자를 보시면은 자, 요거죠. 요거에 그냥 말 물자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바꿀 역도 되고 쉬울 이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또는 무역 이럴 때 이 바꿀 역을 쓰는 거죠. 자, 난이도 할 때는 쉬울 이자가 와서 난이 이러죠. 요거하고 헷갈리기 쉬운 글자가 여기에 한 일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가 헷갈리기가 쉬운데 요거는 햇살 양자가 됩니다. 얘만 있으면은 햇살 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요게 이렇게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글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점이 하나 있거나 밖으로 있거나 막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글이 정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는 우리 글이라 이거 거고 가고 하지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럴 수 있지만 근데 한자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있고 없고요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어버리니까 자 어렵죠. 그래서 얘는 햇살 양자이기 때문에 육서 형성 문자에 의해서 육서 중에 하나인 형성 문자에 의해서 얘가 양자이면은 얘가 들어가는 거 80%가 평균. 자, 80%가 양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언덕부자이죠. 여기 앞에 오면은 언덕부가 되어서 볕 양이 되죠. 근데 한번 보세요. 볕이나 햇살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태양할 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클 태자가 와서 그냥 태양 이래도 되는데 뭔가 아쉽죠? 그래서 정자로 쓰면은 이렇게 얘만 해도 햇살이 태양이 볕이잖아요. 볕이나 말만 햇살이니 볕이니 바꾼 거지 같잖아요. 여기다가 선수가 와요. 자, 우리 의기양양하다 이럴 때 내가 뭘 하는 것을 이루었어. 그럼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날릴 양자가 손을 햇살을 향하여서 우리 이럴 때 보세요. 우리가 졌어. 그러면은 졌는데 야 이러진 않죠. 졌으면 손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겼어. 이거 우리 승리했을 때
이거부터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지. 그래서 손을 햇살을 향하여 날린다. 그래서 얘는 날릴 의기양양할 때 날릴 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날릴 양자가 되는 글자가 자, 나무목이 왔어요. 나무목이 왔으면은 일단 한번 보세요. 얘가 양자이니까 음은 양이라고 하면 돼. 근데 나무가 왔으니까 나무와 관련된 이 뜻을 생각하면 돼. 형성 문자가 뭐냐 하면은요. 이 형성 문자라고 하는 것이 한 글자에서는 뜻이 오고 두 글자 중에 한 글자에서는 뜻이 오고 뜻 플러스 음이 합쳐진 자가 형성 문자예요. 그러니까 A 양이라고 하자. 일단 80% 맞을 거니까. 근데 나무가 왔어. 버들양이 되는 거죠. 버드나무 있잖아요. 수양 버들. 이럴 때 버들양 이러는 거죠. 자, 그러는데 양도 어떤 때는 흑토가 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양양양 하던 것이 흑토가 오거나 육다르리 앞에 오면은 얘는 장이 되는 거죠. 자, 창자 장자가 되죠. 또 흑토가 오면은 마당장. 요것도 장이라고 해야 될지 양이라고 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더니 여기에 물수만 왔어요. 끓을 탕자가. 자, 온탕, 냉탕 이럴 때 끓을 탕자가 되죠. 여기에 초두가 왔어요. 그러면은 쓸어 없앨 탕자, 탕진 이럴 때 쓸어 없앨 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는 자 바꿀 역자가 되는 거죠. 또는 주역할 때 이 바꿀 역자를 쓰기 때문에 시울 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꿀 역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는 단자가 됩니다. 단자. 자, 요거는 돼지머리 개자에 돼지 십자가 온 겁니다. 얘는 돼지머리 개자는요. 자, 이것도 돼지머리 개자이고 얘 모자처럼 생겼죠. 이것도 두 개 다 돼지머리 개고 얘는 그래서 통돼지예요. 통돼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드는. 이거 돼지머리고 이건 돼지 십자니까 이게 와서 그냥 통돼지, 온통 돼지죠. 그럼 여기에 시사가 오면은 뭐가 될까요? 인연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연 이럴 때 인연연자가 실로 돼지는 우리 돼지 꿈꾸면은 볶음부터 사죠. 자, 태몽에도 돼지 꿈이 나오면은 또 괜찮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돼지는 우리 인간과의 굉장히 밀접하면서 우리 집에서 키우던 짐승이잖아요. 가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좋은 점이 새끼를 많이 낳죠. 한두 마리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것이 오로지 농가에서는 수입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돼지를 많이 키워놓으면은 요 새끼를 많이 낳아. 막 10마리 이렇게 낳잖아요. 그럼 얘를 키워갖고 팔죠. 잔치할 때는 잡아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돼지는 너무 좋아서 실로 돼지를 묶어서 인연을 만든다고 해서 인연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단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멜개자예요. 수레를 타고 산으로 갈 때는 칠 것은 치고 실로 묶을 것은 묶는다. 그래서 묶고 맨다. 그래서 멜개자이죠. 수레를 타고 제가 왜 이렇게 또 말을 하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수레 거자에 자, 또 요런 수레 거자이죠. 요거는 입 벌릴 감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요거 수레차만 요렇게 나누고 나면은 요거하고 이어지는 밑에 거는 매산자가 되죠. 그랬는데 자, 이거를 입 벌릴 감인데 수레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어울리니까 자, 수레를 타고 산에 갈 때는 요 옆에 있는 것은 칠수예요. 우리 아까 이거는 칠복이고 얘는 이렇게도 쓰인다 그랬죠. 이거하고 다른데 이거하고 많이 헷갈려 해요.
얘가 변한 이거는 칠복이라는 것은 눈 사람 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건 칠복이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것들이 한번 얘는요.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는 뒤져서 올치자. 뒤에 쳐져 오는 거. 뒤 쳐져서 올자인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래갖고 이게 헷갈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얘는 이거는 구분되시겠죠 이제. 요게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되었냐 이거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얘는 요거예요. 요게 있는 거예요. 얘는 하품 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사실은 얼마나 비슷해요. 헷갈리기 쉬운 글자죠. 근데 얘는 뒤져서 온다. 그래서 우리 여름 한자를 쓸 때 한 번만 스스로 뒤쳐져서 오는 이거잖아요. 이럴 때 밑에 칠복 한다든지 하품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쳐져서 오는 봄보다가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죠? 봄 다음에 여름이니까 한 번만 스스로 뒤쳐져서 오는 여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는 걸로 얘는 칠복이고 얘는 칠수라고도 하고요. 칠 때는 뭘로 치나요? 몽둥이로 치죠? 그래서 얘를 몽둥이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편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려면은 이거 몽둥이가 있어야 되니까 얘만 있으면은 몽둥이수, 부수 이름으로 몽둥이수 또는 그냥 몽둥이로는 치려고 있는 거니까 칠수 이래도 되고 몽둥이수 이래도 돼요. 자,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수레를 타고 요렇게 하면 매산자도 이거 먼저잖아요. 필순이. 가운데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자, 입 벌릴 감 이렇게가 아니라 수레를 타고 산에 갈 때는 자, 수레를 타고 산에 가려면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칠 것은 수레를 타고 자, 매산자가 됩니다. 산에 갈 때는 옆에 칠 것은 치고 그리고는 뭘로? 실로 메워준다. 그래서 매를 이렇게 개루되었다 뭐 이럴 때 자, 매를 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코끼리 상자예요. 상은 코끼리 상자이죠. 코끼리 상자. 자, 코끼리 상자 칼도자가 먼저 오고 입구가 오고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침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칼도가 오고 입구를 그냥 해버리고 얘는 뚫어요. 그리고 돼지 시처럼 이래서 코끼리 상자이죠. 여기에 사람 인변이 오면은 평상상 뭐 이렇게 코끼리 상이기 때문에 우리 상아 그러잖아요. 코끼리 이를 그럴 때 어금니 아자를 써서 상아라고 하죠. 그 상아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죠. 자, 그러는 코끼리상 말씀설이죠. 자, 괴 이래도 되고요. 8개, 64개 이거는 주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복희씨가 복희항제라고 전설 속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반인 반수라는 설이 있어요. 반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반은 짐승 모습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괴라고도 하고요. 이제 괴가 점을 보기 위하여서 이제 뭐 공자께서는 주역을 점치는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 64개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점괘를 뽑아본다 이러면은요, 그건 진짜 제가 아주 가끔 이렇게 뽑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뭘 물었을 때 이제 명리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명리학은.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면은 명리학에만 전념해야지 한번 끝까지 한번 파보고 싶은.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죠. 중요한 것은
이 눈이요 힘들어. 눈이 힘들어지니까 어려서부터도 저 일찍부터 눈이 안 좋았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책 보는 게 힘들더라고 진짜. 이게 문제기는 한데 진짜 이거 한번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명리학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러는 것이 있다면은 주역으로 해보면요. 주역점을 쳐보거나 이러면은 가끔 이거를 해보면은 주역점에서는 그게 오늘의 이 개가 나왔다 이러면은요. 지나 보면은 이 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게 맞아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명리학으로는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잖아. 맞고 안 맞고는 반반이잖아요. 그러는데 맞아가는 확률보다 얘는 제가 받는 것 중에서 안 맞는 게 없었어요. 몇 번 안 봤지만. 자, 그러는 괴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홀규라고 그랬죠. 그럼 또 두 개 써야지 짝대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짝대기 4개 하고 이렇게.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게 왜냐 하면은요. 얘가 이렇게 뚫을 때는 얘가 이럴 때는 얘가 4개 해놓고 얘 나중이에요. 필순이 이렇게 완전히 막 이렇게 얘를 뚫을 때는 얘가 나중이에요. 입구 쓰고 자 날일자 쓰고 뚫을 때는 얘가 나중인데 말미암을 유자는 뚫는 게 아니죠. 이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거 하고 막는 게 나중이에요. 그만 내려와 하고 나중에 막아야 돼. 얘가 내려올라 그러면 안 돼. 그만 내려와 하고 막아줘야 되는 게 필수이에요. 근데 얘를 뚫었어 여기를. 그런 것을 뚫는 것은 얘가 나중이에요. 그러는데 아이들 이렇게 쓰는데 보면 이거 나오면은 짝대기 4개 끊고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짝대기 3개 하고 그만 내려와 이렇게라도. 근데 이거 아닌 거예요. 얘는 흑토가 2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가로 또 가로 세로 가로. 그래서 얘만 있으면은 홀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요. 이거는 맨 처음에는 제후가 봉건 시대 때 제후가 천자가 제후들에게 이 땅은 네가 다스려라. 이 땅은 네가 다스려라 하고 이렇게 이제 증표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건 이 땅이다 하고 증표로 주든 그것을 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나중으로 내려오면서는 이게 이제 임금 앞에 설 때 신분증. 우리 어디 가면은 이거 명찰 달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명찰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소속이고 누군지 알기 위해서 명찰에 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되고 지금은 우리 명찰인 이게 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홀 규자에 전복이 요거 전복이잖아요. 그죠? 전복은 우리 복채 내야 되죠? 점치러 가면은 복채 내야 되고 할 때 그 전복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구가 오면은 점칠 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홀 규자에 여기 전복이 와서 점깨개 해도 되고요. 개자를 지네. 괴개도 되고 점깨개 점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깨개자가 되고요. 자, 그럴 문 말씀 언이 왔죠. 자, 그래서 자 차례를 이게 맨 처음에 8괴라고 그래서 복희항제가 8괴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문왕의 아들이고 주나라가 건국되잖아요.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무왕이 큰아들인 무왕이 왕자 위에 오르고 그 동생인 주공이 이것을 64개로 8개밖에 없었던 거 우리 복희 중국의 전설상으로 나오지만 이 복희항제의 신하 중에서 창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힐이 한자를 만든 것이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전설상이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진실한지는 모르지만 새 발자국 보고 뭐 글자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때에 어쨌든 8개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쨌든 대단하죠. 그랬던 것을 자 시대상으로는요 한 1000몇백 년이 지난 적어도 한 1500년 이렇게 지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원전 2333년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요순 시대하고 같은 동시대라고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위에 복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1500년 좀 그 이후에 주공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주공이 등장하는데 이때에 요 8개를 8배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88이 64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과 이렇게 좌우 뭐 이런 거를 다 팔방 이거 막 사방 팔방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면서 하늘의 모양이 이렇게 되었을 저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개를 뽑아서 이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를 뽑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을 한 것이 이제 그래서 이 64개를 만들었는데 이 공자께서요 이 64개 이게가 위편 3절 있잖아요. 위편 3절이라는 것이 이 책을요 하도 지금처럼 이렇게 엮였는 게 아니죠. 이게 제본이 제가 아이들 하는 책들을 보면은 제본사에다 맡겨가지고 아이들 책을 해갖고 보면은 아이들이 책이 선생님 저렇게 이래요 뚝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 제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뚝 떨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기 뭐야 제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연습장 같은 거 구멍 뚫어서 이렇게 묶어 실끈으로 그죠? 까만 실끈으로 묶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끈으로 이제 시루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더 단단하게 하고자 하니까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죽 빗자예요. 위편이라는 것이 가죽 빗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가죽을 이어서 했는데 이것이 3번이나 하도 이렇게 읽고 또 읽었더니 가죽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죽끈이 실끈도 아니고 그래서 끊어지니까 또 새로 해서 이것을 3번이나 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위편 3절 한번 뭐 요새는 이런 걸 굳이 써드릴 필요가 없죠. 자, 책 편자도 보시면은 이거는 책은 옛날에는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 편자에는 대죽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나무를요 겉에는 보면 매끈매끈하잖아요. 요거를 쪼개면은 요 안에가 뭐 솜털처럼 보송보송 제가 그 안을 못 봤어요. 아직도 보셨나요? 대나무 쪼개갖고 난 그 안 속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쪼개면 그 안에가 보송보송해서 그 안에 글씨를 써놓으면 안 지워진답니다. 우리 겉에는 매끌매끌하니까 글씨 쓰면은 이게 뭐 씻겨지기도 하고 닦여져 버리잖아요. 그러는데 그 안에다 쓰면 안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대나무 둥근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글 써가지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뭐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나무 같은 거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내가 있다가 그걸 쭈르르 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엮었다 그래서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책 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책 편자가 작은 편, 납작한 편이라고도 하죠. 근데 대죽이 와서 책 편이 되고요. 끈을 편자는 끈을 절자가 되고요. 그래서 책이
가죽으로 엮은 책이 3번이나 끊어졌다. 그래서 끈을 절, 불편, 3절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이 주역을 공자가 위편 3절이 되도록 3번이나 끊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여서 보고 해서 혹시나 잘못된 거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채우고자 그렇게 위편 3절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열심히 본 게 아니죠. 책이 3번이나 끊어졌으니까. 그러는데도 손을 볼 것이 1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손댈 것이 없이 그 주공께서 만든 이 주역이 너무나 완벽하더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공자는 여기에서는 손볼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덧붙일 말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냥 다만 자,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석하기 쉽게 구학들이 자, 해석하기 쉽게 이것을 이제 주석을 하는 분이죠. 자, 그것도 참 그거 해석했다는 것이 보통 공부해갖고 되는 것은 아닌데 엄청 어쨌든 대단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주역에 대하여서는 복희 한계가 8개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주공이 그렇게 64개로 완성시킨 것도 대단하고 공자가 여기에 해석을 붙인 것은 후학들 입장으로서는요. 우리 보고 지금 해석을 했는 것도 보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을 해석했다는 것은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 공주님이 왜 안 오셨지?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랬어요? 문자 왔어요. 못 오신다고? 못 오신다고? 공카에 문자 왔는데. 공카에. 정치에 가신다고 써요. 정치인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자께서는 자, 그 시와 예기를 서술하시고 그리고 시를 깎으시고 음악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역에 여기에 해석을 붙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차례서 자이죠. 단, 자, 개, 상, 설계, 문언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해석을 다 했다는 거죠. 제자 덮을 개자이죠. 계략, 대계, 약 이런 뜻이죠. 삼천언 하니 그래서 제자는 약, 덮을 개자는 덮어놓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대략 3천여 명이 되었다. 신통 융예자 그래서 융예에 능통한 자가 72인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주의 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조금 어렵게 생겼죠. 이 제주의 자는 초두가 있고, 자, 이 초두가 있고, 이 초두 아래에 요거는 언덕육자입니다. 요거 언덕육. 흙이 있는데 8개나 또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언덕육이라고 그럽니다. 언덕육자인데 여기에 언덕구가 또 하나 오면 이게 묻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덕육자이고 옆에는 뭐가 왔어요? 알한이 왔죠. 자, 그러는데 요것만 있어도 여기에 이룰 운자가 와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정자는 제주 예자가 되죠. 그러는데 요거 약자로 하면은요, 요 약자는 가운데 거 이거 빼버리고요. 요거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하면은 요게 제주 예자의 약자도 되는데 얘는 약자도 되면서요. 얘는 향풀운도 됩니다. 자, 제주 예자의 약자도 되고 여기 풀에서 향기 나는 풀이라는 뜻에서 초두가 오고 이를 운자가 와서 얘가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의 약자도 되고 향풀 운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은 요것만 있어도 제주의 약자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언덕육자예요. 여기에 알 한자가 오는 거 요것만 있어도요 제주 예자로도 또 봅니다. 얘만 있어도 제주 예자로 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제주 육예의 능통한 자가 72인이나 되었고 14년 경신에 그래서
경신년이라는 거죠. 천간경 또는 별경. 천간은 갑을병정 이거를 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지 이런단 말이죠. 방패간자에 지탱할지가 와서 간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거는 천간, 요거는 지지라고 그래서 우리 하늘과 땅을 천지 이러잖아요. 그럼 간지라는 것은 얘는 하늘을 뜻하고 얘는 땅을 뜻해서 갑을병정은 이것에 천간에 해당하고 자축인묘는 지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사주에서 보면은 이거는 간지가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하늘에는 이제 땅 속에 있는 건 잘 모르죠.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엉뚱한 말이 나와서 큰일 났네. 이거는 보이니까 원래 운세가 내가 위에는 내가 갑자년이다 이러면은요. 이거는 나무를 상징하고 얘는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얘는 목이고 얘는 수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 용신이 나무냐 물이냐 또는 불이냐 흙이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게 용신인데 얘는 나한테 안 좋은 영상이야. 만약에 흉신이다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요거는 속으로는 안 좋아. 근데 겉으로는 좋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말 못하는 게 속은 썩고 있어. 근데 남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저 옆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친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 속이 어떨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겠다. 겉보기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위로 나타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속으로. 그럼 드러나는 것은 나쁘게 드러난다 이러면 이거는 당장에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드러나 보이는 거. 이건 속으로 곰고 있는 거. 작용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작용이 크게 나타난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경신년 하니까 이 경신년은요 두 개 다 뭘까요? 오행상. 지가 언제 가르쳐줬다고 그걸 물어. 자, 근데 분명히 하기는 몇 번 했어요. 경은 뭘까요? 쇠, 그렇지. 그렇게 쇠잖아. 경은 쇠 금자예요. 금이에요. 오행상 금이에요. 경신은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경, 이 경자하고 매울 신자가 오는 이 신자는 두 개 다 금이에요. 오행상으로 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오는 우리 밑에는 신유 있죠. 얘는 원숭이 띠고 그리고 닭띠를 나타내는 얘도 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신은 위에 있는 얘도 금이고 얘도 금이고 완전히 금이죠. 만약에 내가 금이 용신인데 금이 와야지 내가 사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올해가 경신년이면은 아주 좋은 해가 된 겁니다. 막 나를 사방에서 우습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복권이라도 사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자, 그래서 경신년에 그런데 제자가 71명이나 되었고 14년, 이 14년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슨 14년일까요? 14년이 뭘까요? 내년이 물산년이 갑진 애공. 옳지. 누가 애공이라? 강 선생님? 강 선생님 애공하셨나요? 애공 14년. 애공 14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14년 나오니까 지금 그 앞에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4년 경신년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이때에는 지금이 2024년이 지금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네. 24년 이렇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를 옛날에는 하지 않고 어떤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가 몇 년 되든 해. 이래서 여기에서 14년이라는 말은 애공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든 해.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자 추적해 가서 지금은 그러면은 교원전 몇 년이 되겠다. 이렇게 애공 14년은 애공이 애공 원년이 몇 년도였고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4년은 이거는 애공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는 해는 경신년이었다는 겁니다. 경신년이었는데 노서수 행민이라고 그래서 노나라 서쪽에서 사냥 숫자입니다. 지킬 숫자 앞에 개사슴 녹변이 왔죠. 지킬수 집안에 있는 마디는 지킬수 그래서 자 진면에 마디 촌이 와서 집안에 있는 마디는 지킬 숫자예요. 자 뭐 그래서 지킬 숫자인데 여기에 개사슴 녹변이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냥 숫자가 되죠. 개를 사냥개를 앞세워서 저기 사냥을 하죠. 토사구팽을 하기는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이거 개 사냥개 잡았다고 토끼 잡았다고 사냥개 잡아먹나? 자 계속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잡아먹는 자체가 좀 그런 거. 자 그래서 사냥 숫자입니다. 얻을 해자예요. 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개가 숲속의 새를 또 얻을 해 이렇게. 자 개가 이거 초두잖아요. 새 주고 또가 왔으니까 개가 숲속의 새를 또 얻을 획 이러는 거죠. 그래서 획득하였다 이럴 때 금메달 획득 이럴 때 얻을 획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거는 똑같은데 자 요 말씀 언이 왔어요. 말로 숲속의 새를 또 뭐가 될까요? 도울 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숲속에 겨울 되면은 눈이 많이 내리고 이러면은 새들이 먹이를 못 찾아 먹잖아요. 눈 속에 있는 먹이를. 그럴 때 가서 우리 막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콩이랑 뭐 이런 거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말로 숲속의 새를 또 요때는요. 도울 호자가 보호 이럴 때 지킬 부자 사람이 입으로 나무를 지킬 보호예요. 이제 그래서 보호할 때 이렇게 되죠. 얘는 개가 숲속에 새를 해서 얻을 획자가 되는 거예요. 개가 숲속에 가서 껌을 얻어왔어. 그래서 얻을 획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린자는 보세요. 기린 린자가 되죠. 우리 요거 쌀을 얻으려고 다리가 어그러질 한자예요. 이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인린이라고도 합니다. 도깨불린이라고도 하고요. 도깨비불을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린이라고도 하고 도깨비불 요것도요. 정확하게는 여기에 불하가 와야지 자 도깨비 불 또는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있어도 인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 언덕부가 왔어요. 언덕부가 오면은 언덕 너머까지 쌀을 얻으려고 다리가 어그러지도록 다니는 이웃린이라고 글린 글린 공문 이럴 때 글린 상가 가까운 곳에 가까운 이웃에 있는 상가다. 글린 공문은 가까운 이웃. 그래서 가까운 근자가 와서 글린이라고 할 때 이제 그래서 얘가 린자, 인자 앞에 오면은 인이라고 분법칙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린자, 이웃 린자가 되는데 요거는 기린 린자는 앞에 뭐가 왔어요? 사슴 녹자가 왔죠. 사슴 녹 사슴하고 기린하고 조금 비슷한 종류의 하니까 여기에 이게 와서 기린 린자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저녁 석자이죠. 그리고 요거는 걸을 과라고 그랬죠. 얘만 있으면. 자, 요거는 저녁석인데 요거는 걸을 가는 보세요. 자, 요거 우리 해년 할 때 이거예요. 밑에 오는 거 이거.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걸을
와라고 부릅니다. 저녁에 걸어가면은 깜깜한데, 그죠? 그러면은 다리가 헛디뎌갖고 어그러진다. 그래서 어그러질 천자예요. 어그러질 천자인데 쌀을 얻으려고 그냥 막 그 이웃까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동냥하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어릴 때는 꼭 그랬죠. 옛날에는 진짜 거지가 밥 때 되면은 그때만 기다리는 거야. 아, 우리 좀 이렇게 우리는 읍내였는데 읍내에서 좀 약간 떨어졌는 이 마을에 그 엄마가 여자가 혼자 몸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요. 정말 자기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 키우는데. 근데 이 아들은 또 똑똑하기도 하고 그 엄마의 노고를 아는데 이 엄마가 맨날 밥 얻으러 왔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항상 밥을 더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이 항상 오는데 밥 없어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 항상 밥을 넉넉하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집 아들이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제가 어릴 때 일이니까 지금은 그 양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들보다도 이 엄마가 온 동네에 막 험한 일은 이 사람이 다 해갖고 그야말로 한 푼을 벌기 위해서 막 이러고 밥으로 그거를 그 벌어놓은 돈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기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밥은 동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이고 그 온갖 일을 해가지고 그 돈 모으고 해서 아이를 학비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의사까지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나쁜 짓은 안 했겠죠? 며느리 연하고. 근데 가끔 보면은 슬픈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키웠더니 며느리 년이 그냥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며느리 년인데, 그죠? 내 딸도 며느리 년이고, 근데 이 며느리 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웃린 하는데 사슴록이 와서 기린 린자가 되죠.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서쪽에서 우리 서융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융이 뭐예요? 서쪽 오란자. 서쪽 오란자. 서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노나라는 한 여기쯤에 있었는데 이 서쪽에서 이렇게 사슴이 잡혔다, 기린이 잡혔다. 기린은 식정생이 들어가요. 이 기린은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라고 보았는데 이 기린이 흔하지 않는 동물인데 봉황이랑 이런 것은 그러는데 이 기린이 잡혔다는 것은 공자가 내 생명이 다 됐구나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린을 사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공자는 작춘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춘추는 그 전부터도 춘추 이런 것도 하면서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서이잖아요. 우리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해를 몇 개나, 봄, 가을을 몇 개나 보냈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춘추는 해와 달이 가는 봄과 가을이 지나가고 나면 또 한 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춘추라고, 노나라 역사서이죠. 근데 이 노나라 역사서를 1대부터 한 것은 아니에요, 공자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공자는 내가 확실하게 증언하거나 자료가 부족하여서 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시기도 조금 시간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대부터 기록한 것이 아니라 14대 중간부터 이것을 기록을 해서 애공, 자기가 있던 그 애공부터 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은 역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어떻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이제 안 나서 한참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명박인가? 뭐 그리고 너 뭐 이런 식으로 요 사람을 내가 지금 잘 알 수 있잖아. 그나마. 그래서 요거 쓰고 이렇게 역으로 우리 저기 그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면은 이 시대의 어떤 일들 뭐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공자는 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을 작은 맞췄다. 그동안 봐오던 것을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맞췄다는 거죠. 명년 신유에 경신 다음이니까 신유는죠. 밝은 해 다음 해를 말하는 거죠. 올해는 작년이고 내년이라고도 하고 명년 밝아오는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올 내자 해서 내년이라고도 하고 밝을 명자를 써서 명년이라고도 하는 거죠. 명년 신유에 자로사어 위죠.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리 자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계외, 그죠? 자, 계외와 그 아들 첩외, 그죠? 이 첩외 왕이 쟁탈 전에 그거 하는데, 요때는 공자하고는 노나라로 돌아간 이후이죠. 그런데 자루는 이 위나라에 남아서 그냥 요때부터도 공자도 있을 때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냥 이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벼슬을 하겠다 해서 이 자로는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계외와 첩외 부자 쟁탈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자 쟁탈전에 의해서 여기에서 내가 모시던 임금을 위하여서 그 아들인 첩을 위하여서 싸움을 하다가 내가 죽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 계외는 이 자로를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죽여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젓갈을 살을 발라서 젓갈을 담아버렸다 이러는 거죠. 그래야 해서 자 우리 공자 한번 보세요. 그 69세에 이 56세에 떠나서 69세에 돌아오기까지 이 14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하고 내가 제대로 된 내 뜻을 펼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고생해다가 69세에 돌아왔더니 7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자, 그 71세가 되었을 때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거 상실감과 우울감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주변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도 친구가 이렇게 가버린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나도 이럴 때가 되었구나. 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요새 100세 세대니까 우리는 100세까지 끝도 없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사주상으로는 63세가 제 명의 끝이었어요. 근데 나 63세에 나 죽나? 이렇게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 63세 하고 기다렸는데 후일 넘어갔어요. 그러는데 안 좋은 일은 생겨요. 아주 그때에 딱 그 병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69세에 돌아왔는데 벼슬은 주지도 안 하고 나는 펼치고 싶은데 역시 내 나라에 돌아와도 벼슬 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내 나라에서조차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나 이걸 하지만 이 양반 마음속에는 내가 꿈꾸고 하고자 하는 거 이걸 얼마나 펼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죠? 내가 이런 정치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냐고 51세에 차라리 요때까지가 51세에서부터 요 몇 년간은 내가 펼치니까 얼마나 잘 다스려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나 해보고 싶었을게요. 근데 포기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듬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이듬해에
아내가 죽어. 이 아내는 공자가 자궁이 누구와 누구 중에 누가 더 낫나고 이런 거를 물을 때 이 아내의 평가하기를 나도 너도 너 아니라 나도 얘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자기보다도 자궁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궁이 굉장히 뛰어나서 공자보다가 네가 더 낫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 말했다면은 이 공자는 그러는 소리를 듣는 너 그러고 나보다도 이 아내가 월등히 뛰어난다 이랬는데 이 아내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했죠. 이 상실감 한번 보세요. 아들이 죽어. 그 아내가 죽어. 그리고 요때가 뭐가 돼요? 요때에 자로가 죽어서 젓갈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아내는 아마 폐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핵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계속 기침을 많이 하고 영양실조가 못 먹어서 이러는데 그 가정을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보느라면은 그냥 이제 학자들은 영양실조 워낙 가난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핵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지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져서 젊은 나이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아내는 영양실조 이러긴 하는데 막 피를 자꾸 토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걸로 보면은 결핵이 피토하잖아요. 아닌가? 그죠? 기침하면서 피토하고. 그래서 아내는 어쨌든 결핵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이 자로가 이렇게 되었어요. 보세요. 해마다 이렇게 아주 소중하던 내 측근이 이 자로를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옆에서 제라를 떨지언정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그냥 바르게 이렇게 가던 생사호락을 함께 했던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아들이 죽고 하늘이 나를 망쳤다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하늘이 나를 망쳤다고 탄식을 하잖아. 이랬던 아내가 죽어버리고. 자, 이랬는데 이 상실감이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우리 자식을 잃으면은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자 저는 막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말년에 일어나는 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자, 이러니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몇 년만 내게 더 시간을 준다면은 주역을 더 완벽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참 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년 신유예요. 자, 내년이 되는 거죠. 밝아오는 해는 신유년이었는데 자로가 사원위 위나라에서 자로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죠. 자, 그리고 16년이니까 요 위에 보세요. 1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명년은 16년이잖아요. 요게 15년인 거죠. 15년이라고 안 적혀있지만 15년인 거 우리 아시겠죠. 그리고 요때 15년에 자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16년은 그 이듬해가 되는 거죠. 자, 임술년이 요 임술년이죠. 자, 4월 기축일에 자, 공자 졸한다. 그랬더니 연 73세였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다가 이 73세 되는 해에 본인이 그냥 이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게 병이 되고 아무리 마음을 도가 통해가지고 이거를 막 다스리고 어쩌고 한다 그래도 연달아 터지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73세 때 공자께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연 73세이고 장노성 북사상 그래서 장사 지낼 장 노나라 성 제성이죠. 성해도 되는데 제성이죠. 자, 북조 노나라 성 북조 사상 물이름 사자 강이름 사자 이래도 됩니다. 넉사자에 물수가 왔으니까 강이름 사 또는 물이름 사 해도 돼요.
사수 위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제자계 복심 옷 복자이죠. 자, 옷 복자 또는 복종할복. 한영훈님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었던가요? 복종, 이럴 때도 이 복자를 따를 복자도 되고 쫓을복 뭐 이러는 복종할복도 되고 옷복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복심이라는 거는 마음속으로 이 뜻이에요. 상 3년 이거 그래서 다 복을 치르 마음으로 그냥 장례를 3년 상을 치렀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개가 왔잖아요. 그 제자들은 다 복심 마음으로 3년 상을 치르고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심이라는 것이 자, 이제 상주처럼 진짜로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복은 겉에는 상복은 입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복은 굳이 안 입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주 역할을 하였는 거, 이것을 복심이라고 합니다. 자, 유자공, 오직 유자이죠. 오직 자공만이 여어총, 무덤총자인데 오두막 여자이죠. 자, 거물로자도 되고 오두막 여자에 집엄이 없으면요, 얘를 집엄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굴바위엄이라고도 하고요, 민엄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왜 엄이라고 하냐 하면은요, 우리 부수가 위에 오면은 머리라고 그러죠. 사람도 위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대지해자의 머리다. 그래서 얘를 대지해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 오는 모든 글자를 대지해 머리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위에 부수가 오면은 머리라고 하고 옆에 왼쪽 옆에 좌측에 오게 되면은 변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측에 오면은요, 요거는 방이라고, 방이라고. 근데 맨 밑에 오면은 뭐라고 해요? 발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위와 왼쪽을 싸고 있죠. 얘를 엄이라고. 요거를 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와 왼쪽을 싸고 있는 글자를 부수 이름이 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엄. 그래서 이거를 집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집엄인데 요거는 자, 거물로자도 되고요. 밭전자에 그릇명이 왔죠. 그러면 얘는 거물로자도 성시로자도 됩니다. 성시로자도 되고 거물로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집엄이 오니까 오두막여가 되는 거죠. 자, 오두막. 그래서 무덤가에 움막을 짓는 거, 그 움막을 말하는 거죠. 무덤청자도 보세요. 요거는 덮을명이죠. 여기에 집점 하나가 오면은 집면 또는 간머리라고도 하죠. 우리 옛날에 옛날에는 간머리 그랬어요. 왜 간머리라고 하냐면은 요 갓 들어가는 갓이 이렇게 있으면 요건 상투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간머리 그거처럼 생겼다 그래서 간머리. 지금은 집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래서 집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데 요게 있으면 집면인데 요게 없으면은 덮을명. 무엇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덮을멱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 대지시자가 오죠. 대지시자인데 여기 점 하나가 오는 겁니다. 자, 요것만 있어도 무덤총자예요. 요것만 있어도 무덤총인데 원래 정자는 흑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흑토가 와서 무덤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무덤 위에다가 자, 사수 무덤 강을 지내고 모든 제자들은 자, 다 그냥 마음으로 3년 상을 치르고 그러고 떠나갔는데 오직 자공만이 무덤가에 남아서 오두막을 짓고 범 6년이에요. 무릇범이죠. 범 6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제가 자꾸 공자 자체가 훌륭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자를 성인으로 받드는 것은 그 주변에 참 누구든지 무슨 큰일을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하면은요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잘 되는데 문제는 내가 부족하면은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을 고를 눈에 안목이 없어. 그래서 그 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채우게 돼가 있어요. 자, 그래서 6년씩이나 그러니까 이 자로가 6년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길래 장세동이 같이 아니 우리가 보니까 저 전두환 쳐죽일 놈인데 어떻게 했길래 저 곁에서 모시고 있는 장세동이 같이 전두환이보다 100배나 더 잘생겼는 저 장세동이가 전두환을 위하여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였죠. 지금도 하죠. 자, 그러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네가 공자보다 낫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3년도 아니고 6년이나 심효살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공자가 어땠길래 우리는 그 먼 발치에서 그냥 본 사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 그런데 자공은 최측근이었던 사람. 근데 무엇을 보았길래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자는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생리, 그래서 잉어리자이죠. 자, 얘도 마을리자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글자에는 마을리자가 들어가니까 자, 80%가 일단은 리가 되었어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은 자, 마을리자이죠. 자, 이거는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 오기 오니까 다스릴 리.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는 요때는 임금으로 보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마을을 다스릴 리 이러는 게 이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요때는 구슬 옥으로 보지 말고 왕으로 보이는 대로 하자. 요게 물수가 왔어요. 뭐가 되죠? 물과 관련된 글자가 돼야 되겠죠. 자, 뭐죠? 해리리가 됩니다. 해리, 물기를 말하죠. 우리 육지에서는 그냥 마을리자를 씁니다. 천리길 할 때는 이거를 써요. 그러면 해리 몇 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닷길을 말하는 해리 할 때는 이제 해리리라고 그래서요. 얘도 어쨌든 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바닷길을 나타낼 때는 물수가 와서 해리 몇 킬로 이러지. 그래서 여기 킬로가 재는 게 육지에 해리 1km 뭐 이렇게 한다면은 요게 해리 1, 2가 해리가요. 우리 육지의 1km하고는 길이가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1000몇백 미터를 뭐 1해리 1해리가 1600 얼마인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남 선생님. 자, 검색하시죠. 그러면은 해리 1, 2를 1600m인가 뭐 우리 그 육지에서 1km를 1850이에요? 1850이? 근데 왜 1600으로 1852? 자, 1852m예요? 네. 이것을 1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지에 재는 길이랑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리자 하나 가지고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고 해리리인데 물고기가 왔잖아요. 앞에 얘는 물고기 어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잉어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왜 아들 이름을 잉어리라고 지었냐 하면은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 그때는 아마 양공이었던 것 같아요. 공자가 있을 때는 양공, 소공, 정공, 애공에서 4명의 임금을 모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이 잉어가 리가 태어날 때는 양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조금씩 얘가 태어날 무렵에는
참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학자다 이런 평이 조금씩 나고 있었는지 이 양공이 애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잉어를 보냈어요. 그 임금이 잉어를 보낸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잉어리라고 지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잉어를 공자는 잉어를 낳고 자는 백어. 자, 맏백자는 큰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맏백자이고, 그리고는 물고기 어자를 이렇게 자도백어라고 한 것은 이거는 그 잉어를 얻어놓는 거에 대한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백어라 하고, 그러는데 선졸이잖아요.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선졸이죠. 백어가 생급이죠. 이 급자는 속일 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생각하면은 저는 장명을 할 때 뜻도 이렇게 속일 급자 이런 식으로 나쁜 거잖아. 그죠? 이러면은 이런 글자는 절대로 안 쓰는데 이게 급자를 속일 급자를 썼어요. 얘만 있으면은 미칠 급자, 요것만 있으면 이에 내자이죠. 요게 파임, 요거는 미침이라고 그러고 요리로 가는 것은 파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이에 내자, 요것만 있으면 이에 내자이죠. 요것도 우리 이렇게 읽었을 때요. 자, 이렇게 뚫는 거가 있으면은 얘 먼저 쓰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못 뚫었죠. 우리 칼도 한번 보세요. 얘는 칼도는 뿔이 없죠. 이럴 때는요. 자, 이거 먼저 쓰고 얘를 써요. 그런데 이거 뚫는 거 있죠. 얘는 이거 먼저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하고 차이는 근데 필수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거 먼저 쓰고 이러면 얘는 뚫는 거 먼저 하고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일 급자 요것만 있으면 이에 내자인데 여기에 파임이라는 것이 와서 미칠 급이 되죠.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한테 이 소리 하려면 되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미칠 급 이러면은 바쁘셨나요? 그죠? 자, 그래서 미칠 급이 되고 얘가 급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이 또 급이 되는 거죠. 음이.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인이 오니까 속일 급이 되었는데 물수가 오면은 물하고 우리 급수 하잖아요. 그럴 때 급수 등급할 때 그 급수가 아니야. 물기를 급. 그래서 물수가 와서 물기를 급이 되고요. 자, 실사가 오면은 등급급이 되는 거죠. 우리 급수, 우리 선희 씨 대단해요, 진짜. 참 단시간에 저렇게 1급까지 가버리는 것은 진짜 정말로 대단해요. 대단하다. 자, 진짜 등급급이 되는 겁니다. 자, 실사가 오면은 등급급, 물수가 오면은 기를급. 그러는데 이렇게 급급하더니 입구가 오는 게 있어요. 입구가 오면 호흡할 때 마실 흡이 되는 겁니다. 마실 흡, 호흡 할 때 호자는요 입구에 불을 걸어도 되죠. 이거는 오조사 호자이죠. 오조사 호자인데 여기에 입구가 오면은 불을 호명 이러면은 이름을 부른다 이럴 때 호명 불을 호자이죠. 내실 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이거 호흡 이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호자인데 들이실 내실 호도 되어서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급을 백어는 급을 나오고 자는 자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사의 제자에서 맹자가 나오는 것이었죠. 작중용 떳떳할 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는 중용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용을 지었다. 그래서 떳떳할 용자이고 이 떳떳할 용자에 자, 돼지머리 개자에 쓸용자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에는 돼지머리 개가 오고 밑에는 이것만 있으면 쓸용자잖아요.
이거는 돼지머리개에 뚜르곤이 왔는데, 자, 그래서 떳떳할 용이죠. 자, 떳떳할 용자에 사람인 변이 오면은 뭐가 돼요? 품팔용, 고용, 촉진 이럴 때 품팔고자, 품팔고자에 고용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용할 때 품팔고, 품팔용.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사람이 떳떳하면은 일을 해야 돼. 그죠? 그냥 일도 안 하고 어디에서 그냥 일확천금이 어디서 복권이 맞나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나는 그거 뭐지? 그 백종원이 나오는 거? 뭐 음식하는 아들 뽑는 거? 요즘 내미래자. 그런 걸 어떻게 외우셔? 자, 그거 뜻이 가엾다, 버림받은 아이, 뭐 이러는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프랑스어인가 뭐 독일어인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걸로 보잖아요. 백종원이가. 근데 저는 백종원이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든다면 그만큼의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백종원이가 이거를 하는데 너무 잘한다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진짜 이거 참 잘한다. 떳떳한 품을 팔아야지 떳떳할 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심이 왔어. 마음심이 들어있는 글자는 사람의 감정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온 글자는요, 게으를 용에 빠져서 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용에 빠져서 이게 뭐 게을러 빠져서 게으를 용자가 아유 저 사람은 용에 빠져서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용에 빠져서 이 소리는 게을러 빠져서 게으를요? 그 마음심이 오면 게으를 용자예요. 자, 봐 글자 하나 가지고 우리 글자 그저 떳떳할 용자 가지고 품갈 용도 알죠? 게으를 용자도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용에 빠져서 이 소리를 들어봤어. 아이들은 들어보지 않아서 그만하면은 이해를 못. 용하다 그러면 그렇지. 그 용하다 하고 이거는 뜻이 달라. 그거 용하다, 용났다처럼 아주 기특하다,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는 건데 이 용에 빠져서 장단음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들고 그만하자고 그만하라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했어요. 쉬는 시간 없이 진짜 그냥 했어. 자, 이제 그만 읽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 용에 빠져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책가방 챙겨가지고